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화두인 자치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산업기술원 자치법규연구소 김병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CNB 광주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자치법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도입니다. 저는 전국의 광역기초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남대학교에서 석사과정 학생들 대상으로 지방자치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소개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도 해오셨고, 네, 현재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 그동안 이제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 광주 경실련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광주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 21 그리고 이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비롯해서 사회봉사 활동과 시민사회 활동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접어들어서 이제 지방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광주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김 박사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무안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무안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을 하시고 예, 광주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셨는데 네.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셨어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네, 제가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들이 약 700명 정도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과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네, 상담자 역할 그리고 카운슬러 역할이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그 정말 평범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많은 그런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 그렇게 광주 생활까지 좀 말씀드리면 시민사회 활동과 이제 지방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좋은 선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지역의 따뜻한 공동체, 특히 광주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걸로 기억됩니다. 예. 이 광주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보니까 이제 광주 경실련, 예. 네, 그리고 광주 전남 개혁연대, 네, 예,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 예, 예, 또 따뜻한 사람들 뭐 이런 네. 시민사회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선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98년도에 저하고 첫 인연이 맺어진 선배님이었는데 그분의 인연으로 경실련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 권유했던 게 광주 정신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광주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한테 주문을 했었고 네, 제가 흔쾌히 그분 말씀을 이렇게 동의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김병헌인데요. 네, 저하고 이름이 끝자만 좀 다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집도 신안 임자여서 제가 무한 형경인데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인연이 아주 깊은 형이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권유로 시민활동, 정치활동을 이렇게 하겠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민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또 보니까 이제 정치 활동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네. 의장, 예, 예. 특보도 역임하셨는데 예, 김근태 의장과 어떻게 오랜 시간 같이 하셨어요? 아니면 좀 짧은 시간 같이 하셨어요? 제가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의장님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들려주시죠. 예, 아마 대부분의 기억들은 저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한반도 포럼 식구들이 다 같은 기억을 갖고 있을 텐데 2007년도에 저만의 독특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네. 2007년도는 제가 이제 지방 의원 시절이었고요. 김근태 의장님께서는 대선 후보로 광주 지역 투어를 하고 있던 그때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연찮게 그날 저녁에 광주에 오신 일정에서 꼭 오시면 그 김근태 선생님께서는 모텔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네. 네. 그날도 모텔에서 숙소를 정하시고 물론 고문 후유증 때문에 침대를 못 쓰시고 늘 이렇게 맨바닥을 쓰셨습니다. 침실을. 마지막까지 우연찮게 저하고 둘이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가 그 당시 대선 후보셨죠. 당의 후보셨는데 김근태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 오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통령도 하셨고 우리 의장님 같으신 분이 대통령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의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병도 의원님, 저는 지금도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도 했고 장관도 했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당시 80년대 저와 함께 운동했던 많은 선후배들께서는 이름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저는 그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라고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이렇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김근태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민주주의는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 네. 그리고 그 상대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민주주의자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거기서 교훈도 얻으신 것 같은데 이제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정치를 직업으로 삼으신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것도 좀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네. 99년도에 제가 시민 운동을 하면서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자원봉사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지역의 정치인, 사업인, 그리고 봉사자들 이렇게 같이 함께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사무국장을 맡고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한 분께서 정치해보지 않겠는가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치 안 합니다. 뭐 정치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물론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께서 정치가 진정으로 큰 봉사다. 그 길이 동생 같은 사람이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권유를 하셨고 그분 권유로 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분 이름이 이해명 네.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이 길을 접어들게 됐고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2002년 지방선거 출마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선거에 출마도 하시고 정치인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선거 출마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2002년도에 광주 북구에서 출마를 해서 연이어서 4번 출마를 했습니다. 네.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이렇게 4번 출마해서 2번은 본선에 나가서 한 번은 당선되고 한 번은 떨어지고 2번은 당내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저는 쥐 나라의 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쥐 나라의 고양이 지도자가 많은 이 나라에서 쥐 나라의 쥐 이야기를 한번 진솔하게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내일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자가 되고 싶었고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좌절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더 도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를 교훈 삼아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광주에서 정치 활동을 하셨고 2014년 이후에는 이제 광주를 떠나서 고향인 무안의 터전을 잡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무안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2014년 북구청장 경선이 네.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경선 탈락에 대해서 민주당에 이의 제기를 했고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후보 중에서 저 혼자 이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저 때문에 열렸고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기각됐습니다. 뭐 당시 정치적 상황이 광주의 전략공천으로 광주시장이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 상황이 복잡하다라는 것에 아마 기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컸고 이대로 민주당에서 계속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혼해서 그때까지 가족과 함께 한 번도 못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과 아내가 있는 무안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한번 함께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무안으로 내려가서 살았고 물론 무안은 제가 낳아서 자란 것이고 제 부모님이 지금도 계신 곳이기 때문에 뭐 타지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너무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젊은 시절 광주에서 보내시다가 이후에 이제 전남에서도 보내고 계시는데 예, 이 경험해 보시니까 광주와 전남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으신지요? 광주 전남은 86년도에 직할시고 네. 예, 95년도에 이제 광역시가 됐는데요. 광주 전남은 도시와 농촌이다라고 하는 차이점에 나머지는 거의 다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전남은 광주를 품고 있고 광주는 전남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전남의 아들이고 네. 저는 전남은 광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전남은 서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보다는 그 두 지역은 하나의 공동체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끊임없이 협력하고 같이 대화 타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는 갈등이 좀 많지 않습니까? 공공항 네, 이슈라든가 그렇죠. SRF라든가 예. 뭐 혁신도시라든가 다양한 이슈들이 있긴 한데 그 과정 속에서도 차이점을 찾지 말고 서로의 유사점을 더 많이 발견해서 광주 전남 공동 비전을 같이 잘 세워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자치분권 균형 발전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지역 상생의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아니지만 총선이기 때문에 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될 텐데 내년 선거에서 자치분권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문가이시니까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내년 선거 또한 그 어느 총선 못지않게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시대적 이슈고 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그 의제 중심이 아니라 선거가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교체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이슈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요. 실제 우리 시대의 국가 전략으로서 최고봉에 다다르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이슈를 놓고 내년 총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물론 총선이 중앙 정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가적 이슈를 가지고 뭐 외교, 안보, 통일, 뭐 무역, 통상 이런 걸 통해서 총선 이슈가 추려진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간에 해왔던 방식대로 또 똑같이 어떤 이념적 이슈라든가 아니면 정권 교체라든가 아니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든가
이런 이슈로만 총선이 치러진다면 정말 미래 비전 없는 선거가 또다시 치러질 수 있다. 그래서 치열하게 내년 총선은 일 잘하기 경선, 일 잘하기 총선, 상대 정당이 못해서 내가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상대를 발목 잡는 선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비전과 미래를 내놓고 국민에게 평가받고 그를 통해서 지역의 내일, 국가의 내일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그동안의 활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간의 활동은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의원 활동,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해왔던 활동, 시민사회 활동, 봉사활동, 생활을 위한 활동, 이런 모든 활동들이 저에게는 끊임없는 배움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살아오시면서 삶에 대한 가치, 철학 있었을 네. 텐데요. 이게 좀 듣고 싶습니다. 젊은 이제 삶은 사람의 준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삶은 사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저의 가장 소중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요. 함께 살자와 오늘을 살자입니다. 네. 그래서 내 삶의 질과 양을 높이는데 오늘을 잘 살아야 되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제가 삶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